한자 읽을 줄 모르거든요. 아마 통영 터널쯤 되겠지. 통영 지하도? 와 모르겠다. 하여튼 알바 아니고 이 해저 터널이 동양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해저 터널이에요. 일본 제국 시절에 만들어졌거든요. 뭐 현실적으로는 그 시절에는 일본이 그만큼 잘 나가는 나라였어. 진짜 뭐 현실적으로 까놓고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자면 러시아한테 지배당하는 거나 청나라한테 지배당하는 것보다 일본한테 지배당하는 게 낫긴 했어요.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대한제국을 유지하면서 알아서 근대화를 완성시킨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긴 한데 말했잖아요. 양반이나 기득권층을 갖다가 없지 않는 이상은 근대화는 불가능하다고. 일본 같은 경우에 메이지 유신 끝나고 난 뒤에 정리가 됐던 게 각 지방의 다이묘라고 영주들을 죄다 중앙에 정치인으로 편입을 시키고 신하로 관료로 편입을 시키고서 중앙집권을 완성시키는 게 메이지 유신의 주 골자거든요. 그동안에 쇼군이라고 하는 정의대 장군이라고 하는 저기 그 있잖아요. 보면은 저쪽 위에 북한이 아니라 저기 러시아랑 일본이랑 영토 갈등 있는 섬 이런 데가 막 있거든요. 그 바로 앞에 있는 게 홋카이도인데 홋카이도가 옛날에는 원래 일본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 살고 있는 다른 원주민들이 있었지. 그러니까 이 외놈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역사 내내 하던 짓이 정의된 장군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쇼군을 하나 선정해가지고 토벌군 우두머리로 주기적으로 가서 원주민들을 털어먹어. 밥 줄이고 호구 새끼니까 가서 털어요. 우리나라 고구려가 옛날에 부여, 옥저 하고 그다음 뭐지? 하여튼 뭐 걔네들 계속 털면서 삥 뜯으면서 저 뭐냐 그 왕초 노릇하고 신라 도와주러 가가지고 금강가에가 외놈들 불러서 신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신라 도와주러 가서 그 다음부터 야 니네 내 덕택에 살았으니까 돈 내놔 이 새끼들아 하면서 주구장창 삥 뜯는 게 고구려 역할을 했던 것처럼 얘네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진짜 원주민들 한번 가서 싹 여자도 어느 정도 털어오고 예쁜 여자만 돈도 털어오고 식량도 마치 영국이 스코틀랜드에서 감자까지 털어가다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모든 밀을 털어가니까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감자 길러서 감자를 먹고 살았었는데 그 당시엔 감자가 되게 천민이나 먹는 음식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제 독일의 프로이센의 그 프리드리 대왕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나라 인구가 많아져야지 전쟁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식량이 많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감자를 먹어야 되는데 인간들이 감자는 천한 사람들이나 개돼지나 먹는 음식이라고 아무도 안 먹으니까 지가 솔선수범 해가지고 감자를 퍼먹어. 제일 잘나는 왕이 감자를 먹고 있으면 왠지 내가 감자를 먹는 게 우월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잘 나간 놈들이 영어 쓰면 나도 영어 쓰고 싶어지고 잘 나가는 놈들이 메이커 옷 입으면 나도 메이커 옷 입고 싶어지고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 놈들이 일본 여행 가면 일본 여행 따라가고 싶고 스위스 여행 가면 스위스 여행 따라가고 싶고 사람 심리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감자를 왕이 퍼먹어서 서민들도 감자를 먹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야지 식량 생산이 많이 되니까. 왜냐면은 감자가 작물 생산 효율성이 더 나았거든요 당시로는. 그러니까 이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 아이슬란드 맞나 스코틀랜드 아이슬란드다 스코틀랜드가 아니라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영국 개거지 같은 새끼들이 주구장창 밀 다 털어가니까 남아있는 감자만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감자가 다 죽는 감자 병이 돌아버려요. 먹고 살 게 있을까요? 없거든요. 그래서 기아에 시달리면서 엄청 국민들이 굶어 죽는 사태가 있었었는데 그렇거나 말거나 영국은 쌩 까버립니다. 자들 죽고 자들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면 편하거든요. 거의 그 역할을 하던 게 일본의 쇼군인데 군권을 잡고 있잖아요. 주구장창 토벌하러 갔다가 이제 그 토벌군을 가지고 그리고 홋카이도 원주민들을 털어오는 길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병사를 가지고 있네. 군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제 포로들이랑 부물들을 이끌고 왕한테 갈 건데 천황한테 뭐하러 내가 천황한테 충성해야 되지? 나한테 힘이 있는데 내가 대빵돼야겠다. 이게 우리나라 무신정권이랑 같은 케이스거든요. 강조가 나라 엎어버리는 것처럼 힘 있는 놈이 엎어버리는 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5.16 군사전변, 구테타나 12.12 사태 이은 12.12 구테타 맞나? 12.16 때 박정희가 죽고 탕탕 해가지고 죽고 그 다음에
12월 12일에 전두환이 나를 엎어버렸죠. 공수부대 가지고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쇼군이 그래가지고 군권을 잡고 정부 중앙정부를 틀어주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천황의 허수아비야. 주구장창 허수아비고 실제 관료들을 다스리고 자기 밑에 인재들 자기한테 충성하는 애들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그동안에 쇼군 도쿠카 막부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막부 잠깐 있었죠. 그런 막부 정치가 시작됐는데 그 사이에 잠깐 공백이 생겨가 쇼군의 권위가 약해졌을 때 일어난 게 오다 노부나가가 잘 나가던 조조나 다름없는 오다 노부나가가 잘 나가던 전국시대인데 그 전국시대 끝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임진왜란 하면서 지 힘 빼면서 헛짓거리 하다가 조선이랑 싸우니까 지가 가지고 있던 군권이 다 소모돼 버리죠. 그동안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군사를 안 보냈거든요. 조선에.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나라가 조선통신사를 다시 일본에 보내게 된 이유는요. 명분이 이거였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군권 중앙정부를 잡고서 쇼군이 됐는데 설명을 이렇게 나는 니네 조선한테 쳐들어간 적이 없다. 히데요시 그 원숭이 새끼가 지 혼자 욕심 부린다고 니한테 쳐들어간 거지 나는 안 갔다. 나 니네 조선이랑 원래부터 친하고 싶었던 사람이다. 말 듣고 보니까 맞거든. 어차피 명분이 필요한 것뿐이고 친하고 싶으니까. 교역을 한다고 하는 건 보통은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교역을 하지 어느 한쪽이 손해를 입는다고 하면 교역 안 하거든요. 보통은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조공무역을 하긴 했는데 오죽하면은 고려 때였나 조선 때였나 어떤 왕 때는 조공무역을 한 해 3번씩 하는 걸 중국이 이야기해. 씨발 힘들다고. 내가 상국으로서 니네가 조공하러 왔을 때 그에 합당한 똑같은 보물을 줘야 되는데 내 위신이란 게 있으니까 청와대 그 와인을 갖다가 판매하는 거라면은 돈 마진이 미친 듯이 많이 남는 것처럼 내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공하러 온 조공국한테 동생 국가한테 내가 더 가치 있는 걸 줘야 되거든요. 그거 하다 보니까 조공무역 올 때마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뭐 여자 갖다 바친 거 중국한테 위안부 갖다 바친 건 참 서글픈 일이긴 한데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그거를 못 끊고서 계속 공려 보내는 일을 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게 실익이 되거든요. 중국이랑 교역하면 할수록 우리한테 이익이 되거든. 무역은 그럴 때만 일어나지. 그럼 중국은 뭐하러 그때 좋은 무역을 받았냐? 말했잖아요. 세계의 중심이고 형님 국가라고. 돈을 많이 주는 만큼 내 위신이 살아나는 게 있어. 그것 때문에 조공무역을 하고 있던 거거든요. 돌아와서 정의대장군 쇼군 이야기 다시 합시다. 관료들을 쇼군이 다 잡고 있는데 그걸 갈아엎어버린 게 메이지 유신이거든요. 흑선내양 해가지고 우리나라 운요 사건처럼 쿠로이 후네 시커먼 배가 미국의 페리 제독이 끌고 와가지고 포함 외교를 해버리니까. 왜냐면은 우리나라 한강으로 서양 배가 들어와가지고 폭격하면서 위협을 하는 것처럼 우린 그래도 강이니까 어떻게든 되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쿄가 태평양 바다를 그대로 마주보고 있어요. 수도 앞에 와가지고 포함 외교 대포를 쏴가면서 야 씨발 니네 개항 안 하면 내가 엎어버릴 거다. 내가 여기 바다 틀어막고 있으면 니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자고 개새끼들을 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거든. 우리나라가 중앙정부가 세금을 받기 위해서 조운선을 이용했던 것처럼 지방에서 한산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라도에서 내륙 지역에서 배를 타고 식량을 운반해가 중앙정부에다가 식량을 갖다 바치고 있었던 것처럼 도쿄 당시에 애독도 마찬가지거든요. 바다를 막아버리면은 중앙정부가 쫄쫄 굶주리게 돼. 도시에 이미 인구는 많이 모여있는데 상공업이 발달하고 농업은 인구가 많이 몰려있으니까 남는 토지보다는 물건이 많은 그런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물자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식량 때문에 굶주리면서 죽지가 않는데 아까 전에 영국 이야기했죠. 왜 밀을 그렇게 자꾸 뺏어갔을까요? 자기네가 런던이 도시를 만드는데 런던에는 밭이 없거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살고 있으면요 도시는. 그래서 도시 승리라고 하는 책을 읽고 난 뒤에 나중에 그거 가지고 애들한테 영재 수업을 했던 적도 있는 건데 바깥에서 식량을 가져와야지만 도시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바다 앞에다가 배 세워놓고서 아저씨 한 개방 안 하고 있어봐라. 니네 세금 올라오는 배 모조리다 내가 끊어버릴 거다. 이런 것처럼
막아낼 방법이 없거든. 개항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일본 다이묘들 영주들은 이게 기회야. 쇼군을 한번 엎어버리고 싶은데 자유무역하면서 나한테 무기도 좀 생겼겠다. 나가사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거든요. 주로 큐슈 쪽에 있는 영주들이 시마즈 가문이니 뭐니 전부 다 메이지 유신 때 그 이전에 이미 군사력을 굉장히 축적해뒀던 세력들이에요. 왜냐하면 서구랑 중앙정부 쇼군이 아무리 무역하지 말라고 하든가 말든가 몰래 다 무역하면서 무기만 일단 많이 사들이고 있거든요. 총기, 무기 이런 게 잘 갖춰져 있으니까. 야씨 저 새끼들 봐라. 저씨 말로는 쇼군 중앙정부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조그만 양코 새끼들 백인 새끼들이 와가지고 조그맣지는 않지. 지들보다 키가 훨씬 크니까 포함에게 한번 하니까 우리가 인구가 몇 천만인데 겨우 배 하나에 굴복해가지고 개항을 하겠다고 한다. 힘도 없는 새끼들이지 않냐고. 우리가 그냥 이거 엎어버리자고 이래 위신 떨어져가지고 엎어버리는 그 상황을 만드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시했던 명분이 이거예요. 왜구를 저희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 양이 촉합이 세우는 것처럼 양의를 하자고. 양이 맞는지 모르겠다. 지양하다 할 때 그 양자일 거예요. 양의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중심 세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권위를 몰아주는 게 이제 몇 천년이 넘는 역사를 걸쳐가지고 막부가 권력을 잡고 있던 거를 천황에게 돌려줘야 된다. 존왕양이. 그렇지, 존왕양이. 천황을 받들어 모시고 오랑캐를 지양한다. 꺼져 한다. 존왕양이를 기치로 해가지고 쇼군을 갖다 엎어버리고 자기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 초창기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잖아요. 주요 중앙정부의 관료 세력이 전부 다 쇼군 밑에서 자란 쇼군한테 충성하는 놈들이야. 천황한테 다시 그래서 권력이 넘어가긴 하는데 초창기엔 그래서 막부가 이런 식으로 대응해요. 아무것도 협조 안 해줘. 중앙정부에서 뭔가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밑에 있는 신하들이 따라와야지. 천황 혼자서 통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경력이 많은 실무자들이 내 말을 들어야지 되는데 천황이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 전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 중국에도 그래서 그런 고사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신 같은 경우, 한신이 아닐 거야. 어쨌든 한신을 칠게요. 한신 같은 경우에 그래서 초나라 항우를 때려잡으면서 이제 군 병사들이 자기한테 충성하게 됐잖아요. 충성하게 된 상태에서 이제 자기 군주인 유방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 부대 차렷 하는데 아무도 차렷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니야. 부대 차렷하는 상태에서 부대 쉬어. 쉬어. 그렇지. 그도 쉬어가네. 쉬어. 하면 이제 병사들이 차렷하고 있는 자세를 풀고서 쉬어야 되는데 쉬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쉬어. 그 상태에서 이제 한신이 말하는 거야. 굉장히 의기양양하게 이 병사들은 내 거다 하면서 쉬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와가지고 애들이 되게 편안하게 쉬면서 땅바닥에 주저앉고 조금 긴장 풀린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이거 보는 유방이 무슨 기분을 느낄까요? 이 새끼 안 되겠다. 이 고사는 정확하게 한신에 대한 고사는 아니겠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이것 때문에 그 장군은 토사구팽 당했거든요. 한신도 아마 비슷한 사유로 토사구팽 당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실제로 초안지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에, 초나라랑 전쟁 수행하는 동안에 몇 번이고 유방이 내 도와달라고, 내 지금 죽을 판이니까 니 빨리 병사 끌고 오라고 하니까 안 오고 개긴 적이 있거든요. 내 지금 여기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지휘관이 자기 현재 주변 상황을 보고서 전략적으로 지금은 군주를 도우러 가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싸우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실무자가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유방 입장에서 이 새끼는 충성하는 새끼가 아닌 거잖아요. 때려잡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한신이 잠자고 있을 때나 그럴 때 막사에 들이닥쳐가지고 어리벙벙할 때 군권을 질 수 있는 행정적인 도장이랑 칼이랑 검 이런 거를 군권을 휘두를 수 있는 상징적인 도구들을 다 뺏어버려요. 이러면 행정력이 이제 마비되거든요. 원래는 한신이 이거 군주한테 받았던 도장을 꽝꽝 찍어야지 밑에 있는 수하 장수들이 공문서를 보고서 이거 우리 대장님이 내리신 명령이다 하면서 그걸 따라가게 되는데, 이걸 뺏어버리고 나면은 한신이 뭔가 편지를 써서 보내도 이 말이 과연 한신에게서 나온 말인지 아니면 적에게서 스파이로서 메시지가 전달된 건지 구분할 방법이 없어. 관료제라고 하는 건요,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먹구구식으로 말해서 말로 사람이 직접 대면해서 뭔가를 통제한다고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너무 조직이 크기 때문에
이 명령이 진짜 내 군주에게서 온 건지 아닌 건지 구분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전산화되고 행정 절차로 가고 법적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또 너무 얽매이면 조직이 개판이 되죠. 어쨌든 돌아와가지고 쇼군한테 충성하던 관료들을 가지고 이제 겁박하면서, 아 나 그래요, 천황폐하 알아서 하십시오, 난 모르겠습니다 하고 손 놔버리는데, 천황 입장에서 그래서 되게 애를 먹었었거든요. 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또 다시 내전이 한 번 더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이고 다카모리가 한 번 더 반란 일으켰다가, 뭔가의 정치적인 알력 관계 때문에 저 털리면서 이제 동굴 안에 숨어 있다가 뛰쳐나와가지고 총 맞으면서 뒤지는 그런 장면도 있거든요. 얘네 역사들 보면은. 그래가 결과적으로 존왕양이를 외치면서 나라를 엎어가 천황한테 메이지 유신하면서 권력을 돌려줬다고 하는, 그 시절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영주랑 영주 밑에 수하로 있던 무사들이 권력을 잡고 난 뒤에 정말로 존왕양이를 했냐? 아니거든요. 결국에 자기들도 알고 있었던 거야. 애시당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자체가 서양에게서 온 거거든요. 이거 우리가 서양이랑 무용 안 하면 이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례 있죠. 선조가 한번 일본 상태 보고 오라고 보냈더만, 한 명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되게 요망한 인물이다, 이것들 전쟁 준비하고 있는 거 맞으니까 반드시 우리가 전쟁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래 설명을 한다면, 나머지 한 명은 실제로 목격한 것 때문에 그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말로는 그래. 왜냐하면 저 새끼들이 잘 되는 걸 내가 볼 수가 없거든. 아, 일본은 우리한테 쳐들어올 가능성 없습니다. 선조 국왕폐하 우리 저거 대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민생이나 챙깁시다. 자, 이 말 들어보면 참 지금이 친일을 할 상황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요, 보세요. 임진왜란 당시에는 전국시대가 끝나가지고 쟤들 군사력이 장난 아닌 상태였거든요. 실제로 얘들 쳐들어오자마자 우리 한양까지 다 털리고, 선조는 쫄아가지고 의주까지 도망가서 명나라로 가려고 했어요. 명나라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명나라 황실에서 못 오게, 야 니 새끼 이거 지금 한 달 만에 수도 털리고 의주까지 오는 게 말이 되냐고, 니 지금 일본 스파이지 이 새끼야, 니 일본 밀정이지 이 새끼야, 니 지금 너무 보나마나 일본한테 도움 줄 거 아니야, 꺼져 이 새끼야, 니 나라나 지키라고 우리 원금 보내줄 테니까. 이게 선조의 최후 상황이랑 마찬가지라고 고향에 있다. 진짜 웃긴다 저 고양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양쪽의 붕당이 전부 다, 신하들이 전부 다 실제로는 일본이 쳐들어올 거란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 민주당 이재명 양아치 새끼들이 지금 우리가 일본이랑 친교 맺어야 된다는 걸 모를까요? 압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민련이니 개나발이니 얘네들 우리랑 협력해가지고 우리 종군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나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하고서 외교적으로 친밀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얘들이 모를까요? 압니다. 이시바가 그래가지고 내가 다 알아서 멱살 잡고 정리할 테니까 니들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거 봤잖아요. 아는데도 왜 이러고 있을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이 친일하자고 하는데 그게 맞는 소리라고 편들어주면서 같이 협치를 하면은 윤석열이 지지율이 올라가거든.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진보, 니네가 이런 말 할 입장 아니지 않나? 니 역사를 알아 니네가? 뭔 역사를 아는데? 일본 역사 공부는 해봤냐? 병신 새끼들.